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생각보다 좀 판이 커질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는 23일에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어제 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나경원 의원도 곧 결정의 시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무대는 내 무대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다들 관심 있었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나올 거냐 나오지 않을 거냐. 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이후로 다시 국민의힘의 30대 그것도 원내 당대표가 출연할 것이냐. 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불출마 선언했어요 어저께. 내 무대가 아니다. 이 네, 무대는. 두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예. 하나는 정말로 제가 준비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동력이 좀 있어야 된다. 예. 라는 거거든요. 말씀해주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선을 앞두고 야 이렇게 당이 이대로 가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예. 그 모두 역대 대선에서 20대 30대의 마음을 뺏어오지 못했던 후보가 항상 졌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예. 국민의힘에 계시는 우리 당원분들도 예. 이 정도의 쇄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정도의 어떤 반전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선 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준석이라는 큰 바람을 일으켜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저한테 그런 동력은 없는 걸로 생각이 돼서 예. 일단 동력을 좀 모아야겠다. 조금 더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 하나가 예. 있었고 두 번째는 이번 판이 좀 요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뭔가 총선 끝나고 나서 치루어지는 전당대회라고 하면 예. 개혁, 뭐 쇄신, 뭐 이런 기치를 들고 주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예. 마치 약간 비윤 호소 대회 이런 식으로 좀 나가는 것. 천하제일 비윤 호소 대회 이런 식으로 나와서 나 비윤 아닙니다. 예. 나는 대통령이랑 가까운 것 같긴 하지만 뭐 적당하게 견제하겠습니다라고 과거의 친윤 호소 대회였던 전당대회와 완전히 달라진 예.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거는 지금 개혁이나 쇄신이나 이런 키워드가 나올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아쉬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 무대가 아닌 거 첫 번째 이유로 이제 이준석 대표 때 전당대회와 네. 비교했는데 그러면 빠르면은 다음 지방선거 직전에 늦어도 다음 대선 직전에 전당대회 한 번 더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무대가 될 수도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큰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 그때 될 수가 있죠. 당연히 예. 뭐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그때. 그러면 네. 다음 전당대회에서 지방선거 또는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랬듯이 도전할 수도 있다. 그건 이제 제가 충분한 준비가 되면 예. 당원들께서 알아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준비는 당장 내일부터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어서 자, 이 얘기도 썼어요. 새로운 시대의 전야이길 바라지만 현실은 여전히 시대의 마지막 밤이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까? 개혁이나 혁신 얘기 안 하고 개파 얘기만 나오는 거? 그렇죠. 저는 이제 이번에 너무 크게 져가지고 예. 너도 나도 우리 당 쇄신의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친윤 호소 대회였다면 예. 약간 비윤 호소 대회처럼 바뀌어버리는 이걸 보면서 어떤 장르가 넘어간 게 아니라 데칼코마니처럼 그냥 그 안에서 계속 각축전을 벌이는 개파 전쟁을 벌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지막 그 전야가 아니라 예. 이 시대의 어떤 종말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이문열 소설의 어떤 제목인데 그냥 요거를 인용해봤습니다. 의원님 근데 아직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은 아직 출마 선언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원희룡 정장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출마 선언문을 우리가 보진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기다려보면은 유력 후보들이 당의 개혁이나 혁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파 얘기는 언론에서 하는 거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요. 예.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예. 저도 뭐 출마 선언도 하지도 않고 출마한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저를 이런 식으로 좀 어느 공간 안에 넣으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너는 비윤이야 친윤이야 막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결국에는 이번 선거는 제 생각에는 너는 친윤이냐 비윤이냐를 가지고 십자가 밟기를 하는 선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이 그걸 볼 거다? 예, 그걸 볼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됐기 때문에 예. 뭐 친윤이든 비윤이든 어떤 선거든지 간에 대통령과의 거리가 얼마큼 될 것이냐, 예. 대통령과 얼마큼 뭐 차별성을 두고 이끌어갈 것이냐라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 예. 왜 그러냐면 원희룡 장관이 출마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거는 말하자면은 뭐 장관 대전이 돼버렸과 동시에 예. 차기인 대권 주자 경쟁으로 돼버렸잖아요. 미니 대선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국에는 대통령과의 관계성 자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원래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 후보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여당의 당 대표가 예. 그리고 그 당 대표라는 분들이 차기 대선을 시사할 때는 당연히 대통령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이명박 대통령과 뭐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예. 그 항상 모든 여당이 재집권을 하는 방식은 사실은 현직 대통령과 미래 권력과의 뭐 긴장 관계 예. 같은 것들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차기 대권 주자 중 유력하신 원희룡 장관이 들어오는 순간 당연히 이거는 친윤 비윤의 십자가 밟기 선거가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네. 얘기시네. 알겠습니다. 그 김재섭 의원을 둘러싼 깜짝 놀랄 만한 소식 하나 있었잖아요. 이른바 친윤 지원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요번에 108명 당선인을 쫙 놓고 보면 친윤과는 사실 제일 거리가 먼 사람 중에 네. 하나가 김재섭 의원이고 대통령과 인연은 그냥 대학 후배다라는 거 아주 그렇죠. 말고는 아무 인연이 없는데 네. 느닷없이 친윤 지원설이 나와서 이거 왜 나온 겁니까? 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번 구도판이 예. 친한이냐 친윤이냐로 그냥 딱 시작부터 양분이 돼버렸어요. 근데 예. 제가 뭐 한동훈 위원장과 뭔가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러면 너는 친윤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뭐 이런 구도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럼 그 얘기는 친윤 쪽에서 네. 김재섭 의원이 아무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러닝메이트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하는 걸 보면 적의 적은 내 친구 친윤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예. 그러니까 뭐 언론 보도에서 제가 좀 무슨 단독처럼 기사가 나갔는데 뭐 제가 출마 선언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기사가 뭐 출마하는 것처럼 나가버린 이후에 저녁에 막 벌어지는 일들이 보게 되면 예. 갑자기 제가 뭐 친윤 중진들을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했다라는 기사가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친윤 중진들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예. 그 방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 단 한 번도 그 방에 간 적도 없는데 예. 뭐 그 방에 가서 지지를 호소했다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김재섭이 친윤의 지지와 뭐 응원을 받아서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메시지도 조금 세게 냈던 게 예. 차라리 내 정치적 소임이면 친윤을 개혁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친윤이랑 손을 잡냐 예. 이 얘기를 하고 나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웠던 점들은 말하자면은 대통령을 지키고자 가장 앞장섰던 분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리스펙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오히려 친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당을 망쳤던 일들이 많았고 오히려 그러면 자생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정말로 멋진 후보를 내세워서 한동훈 위원장과 경쟁할 수 있게 적대할 수 있게 하는 편이 낫지 이렇게 뭔가 레이더 돌려가지고 저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기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구태죠. 네. 혹시 그 친윤 지원설 안 나왔으면 대표 선거 나갔어요? 그거랑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건 아니었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약간 시대의 마지막 밤이어가지고 제 공간이 없겠다 생각이 예. 좀 들었습니다. 아니 앞서 그랬잖아요. 친윤 쪽에서 김재섭 의원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안 하니까 땡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러닝메이트로 김재섭 의원이 유력하다라는 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요. 예, 뭐 일부 언론의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선거 출마하는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예, 뭐 저는 뭐 최고위원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도 생각해보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전당대회 판 좀 보죠.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하면서 당정이 한 뜻으로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당정이 한 뜻으로.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한쪽 공간을 원희룡 장관이 차지하신 거죠. 그러니까 친윤이냐 친한이냐로 양분되어 있는 지금 이 전당구대에 예. 친윤의 공간이 비어 있다. 예. 왜냐하면 나경원 대표가 사실은 그 공간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것 같지만 스스로 비윤으로 포지셔닝 해버리면서 예. 이탈돼 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친윤도 친한도 아닌 어중간한 공간에 지금 계시게 된 상황이니까 예. 이 넓은 운동장을 원희룡 장관이 딱 깃발을 꽂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에 용산 더 좁혀서 말하면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까? 전 당연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언론 보도도 봤지만 대통령을 뵀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고요. 자, 그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시사전에 오늘 단독 보도한 건데 원희룡 전 장관이 전당대회 출마 선언 전날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6월 19일에 엘살바도르 특사를 갔다 와서 그걸 보고차 용산을 방문해서 대통령을 만났다.
라는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다. 저는 나왔을 거라고 보고 어허. 그리고 그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성 없이 그리고 뭐 대화 없이 이렇게 출마를 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예.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 예. 저도 이제 당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지만 원희룡 장관께서 출마를 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자명을 하고 예, 예, 계셨기 예. 때문에. 예. 근데 며칠 상간의 어떤 이슈들이 있었던 거고 제가 누군지 이름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예. 원희룡 장관과 굉장히 가깝다. 원희룡 장관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한다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과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 누군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출마를 어느 정도 시사하셨다면 그분들이 원희룡 장관이랑 같이 일을 하셨을 거예요. 과거 인연을 봤을 때.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조차 원희룡 장관이 출마를 생각하지 못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캠프에서 일을 하시게 된 거를 보면 예.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실과 어떤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저는 예.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있었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당대회에 대한 용산의 입장을 wait and see, 그냥 지켜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기다리고 지켜볼 뿐 개입하지 않겠다. 연판장 뭐 아무 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뭐 이런 거 없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 김재섭 의원의 추측대로라면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에 강하게 개입할 거다 이 얘기입니까? 지난 전대 때도 대통령실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뭐 제2의 연판장 뭐 이런 근데 게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연판장까지는 아니어도 예. 그러니까 지난 전대 때는 누가 봐도 대통령실의 입김이 강했던 전당대회라고 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선거였지만 그 당시에도 저희는 그 대통령실은 개입 없다라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대통령실의 의중이 당연히 담긴 저는 시그널이라고 보고 예. 뭐 그것이 지금 뭐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뭐 무조건 나쁜 일은 아니죠. 당연히 대통령실과 발을 맞춰야 되고 예. 대통령 임기가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만큼 호흡이 잘 이루어지느냐, 소통이 잘 이루어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소통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겠지만, 소통 자체가. 예, 그렇지만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이 아닐 것 같아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러면 김재섭 의원 생각과 추측대로 용산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거라고 봅니까?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영향이 100%였잖아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과거에는 이제 대통령의 장악력이 예. 대통령실의 당에 대한 장악력이 굉장히 강했다고 한다 그러면 예. 지금은 그 정도의 장악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 돼버렸잖아요. 총선 이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고 거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게 되는 예. 말하자면 천하제일 비윤 호소대회처럼 될 텐데 예. 대통령이 비윤 호소대회에서 어떻게 당을 좌지우지하고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하겠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영향력이 많이 쇠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실과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거는 내가 뭐 대통령이랑 가까워서 대통령의 윤심이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집권 남은 3년 동안 그래도 우리 정부를 여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예. 너무 사이가 안 좋아도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장원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심들을 좀 저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서 어대한 이러잖아요. 네.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추정컨대 용산과 친윤의 지원을 얻고 등판한다 이런 보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대한 분위기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그냥 뭐 어차피 뭐 이렇게 그냥 어대한으로 갈 것 같습니까? 지금 판이. 지금 상황에서 어대한이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당원이 80%로 높은 예.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발휘할 수 있거든요. 지난 전당대회 때 50만 분이 당원의 투표를 받고 25만 표를 김기현 대표가 당시에 얻었거든요. 예. 25만 표 굉장히 큰 표긴 하지만 조직 체계 움직이면 그래도 움직여질 수 있는 표라고 대충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25만 표 이상의 이 당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직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예.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대안의 이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를 꺾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데 그럼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거예요.
김재섭 의원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뭐 하나 질문하고 싶다면 뭘 질문하고 싶습니까? 한 세네 개 정도 질문하고 싶은데 예. 하나는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하.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예.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다음에 그 임기 문제가 남아 있을 텐데 예. 임기 다 채우실 겁니까? 예. 뭐 이런 문제들을 예. 질문할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만만치 않은 네, 근데 질문이네요. 여기에 네.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대답이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한동훈 의원 아마 여기서 했던 방송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한동훈 위원장 그 캠프 관계자분께서 네. 최상병 특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것 같다, 뭐 이견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부랑 지금까지 고소해왔던 뭐 여당과 정부가 취했던 입장과는 다른 거라는 시사를 한 거거든요. 네. 예. 아마 제가 그 정리한 한 4가지 정도 질문에는 네. 조금 센데라는 대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상병 특검법 이번에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저는 찬성 입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예. 근데 이번에 좀 걱정이 되는 건 22대 국회 때 민주당이 가져온 법안이 저번보다 더 센 법안을 가져와가지고 예. 그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뭐 법안 소위를 통과를 해버려가지고 예. 여당이 가서 어느 정도 제어를 좀 하긴 해야 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원내 부대표예요. 네. 국민의힘 국회 복귀 시나리오 있습니까? 해야죠. 그거는 뭐 시나리오보다 중요한 건 이제 당위인데 예. 저희는 당연히 집권여당으로서 복귀를 해서 상임위 자리에서 야당이랑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오늘 최상병 입법청문회 있는데요. 출석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오늘 의총이 있는데 아마 예. 거기서 입장이 정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다. 네, 입장이?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